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살다 보면 세상 사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상대방이 폭발합니다. 예. 예. 상호 존중의 시대에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다름 아닌 5월 18일 그 당일에 그 텀블러 좀 팔아보겠다고 판촉 행사를 했는데 왜 하필 탱크데이인지. 예? 의도가 다분하죠. 예. 예. 정말 5월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탁! 예. 이 3종 세트는 너무 고의성이 짙어가지고 이거는 웬만한 정신 있는 마케팅과 홍보에서는 이런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그때 희생자와 피해자와 그런 분들을 기리고 오히려 더 그 뭔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런 방식으로의 마케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그것을 리마인드하면서 마치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방식으로의 마케팅이잖아요. 예. 이거는 완전히 5.18을 이념적으로 보면서도 윗선에서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마케팅과 홍보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뭐 스타벅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 스타벅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는 판매를 안 하겠다. 우리 망하겠다 하고 골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마케팅과 홍보해서 몇 사람 책임자 자르고서는 끝날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불매 운동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예.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뭐 광주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정원호 캠프도 뭐 그랬다면서요? 스타벅스 안 마시기로. 예, 그래서 예. 지침이 딱 들어와서 왜냐면 건물에 1층에 가까운 데 스타벅스 있었고요. 예. 거기서 스타벅스 많이 사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구매 고객으로서는 VIP가 될 뻔했어요. 그 캠프 옆에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있군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건물 내에도 1층에 또 저렴한 커피숍 있거든요. 예. 이제는 거기서 사 먹으면 되는 건데. 국내 커피숍. 예. 가끔씩 거기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의도가 다분하다. 거기 윗선에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 멸콩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한민국 내에서도 극우 아니면은 뭐 반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이 세상의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깜짝 놀람을 경험한 게 5.18이었던 것 같아요. 신세계 정영진 회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멸공을 외쳤다가 당시 선거 때 윤석열 그쪽 그 캠프 쪽에서 뭐 멸치와 콩을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나경원이 막 쇼핑 카트 하면서 나 멸치랑 콩 샀어요. 이거 챌린지를 했죠. 그랬죠. 사실, 정말 그랬던 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런 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탈 스타벅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매운동하고. 그런데 보니까 열받는 게 있어.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하여튼 카드도 선물하고 디포지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뭐 하여튼 간에 뭐 19,000원짜리 아니면 3만원짜리 다 이게 스타벅스 카드가 앱으로 깔려 있거든요. 예.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100% 환불이 안 돼요. 예. 60%밖에 환불이 안 돼요. 그래야겠다. 예, 이 억울한 상황이 우리 지금 정원호 캠프에 지금 시민 문자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시민 문자로? 예. 그 번호로?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굳이 스타벅스 매장을 이용하고 싶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관공서에서 기프트콘을 줬잖아요. 예. 그 감사의 표시로. 예.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가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진짜 그런 마케팅 세일즈 잘해갖고 그런 스타벅스 상품권 카카오에서 쉽게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까지 선물로 보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잘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카드 받으면 또 스타벅스 앱 깔아가지고 또 몇 번 프리컨트 하면은 별 몇 개 모으면 한 잔 무료잖아요. 그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마케팅을 잘하니까 온 국민 스타벅스 열광. 그래서 대한민국이 스타벅스 세일즈가 엄청 잘 나오는 커피의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영진 회장이 그 대국민 사과까지 한 거는 콜옵션 그러니까 지분 빼앗길까봐 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서면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사과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국민들 정서에는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5.18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문제 제기했던 거는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또 무신사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속건성 양말을 판매하면서 책상을 탁 쳤다니 말라버렸다. 억하고 말랐다. 억하고 말랐다. 그냥 말른 것도 아니야. 억하고 말랐다. 장난합니까 지금?
예. 이런 극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애에 대한 이런 이념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를 하는데 활용을 한다고요? 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걸 무시했으면 이런 마케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침투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례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총동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 이야기 했고요. 예. 정청래 당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5.18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5.18 조롱과 모욕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사실 개헌도 안 돼가지고 5.18 정신 헌법 전문의 수록 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아픈 게 뭐 5.18만 있겠습니까? 뭐 부마항쟁도 있고 4.3 제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에서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지 제정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치가 예. 그런 것들을 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순화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5.18 정신 그 헌법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할 말 한마디도 없죠. 예. 사실은. 예. 5월 21일 밤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민들 이야기하면서 그 고충을 듣고 이제 노상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식사를 했나 봐요.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그랬는데 예. 거기서 그 커피를 이렇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거기 커피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이거 거기 커피 아니시죠? 국장님? 물입니다, 물.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 사실 5.18 민주화 운동 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들어 하시면서 정말 다들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기 때문에 다들 놓여갖고 이제 내가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하면서 그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얼마나 구구절절 국회를 뭐 단식 투쟁하겠다, 우리가 천막 투쟁하겠다 그러면서 만들어 왔던 5.18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것도 신세계, 스타벅스 정말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매장 그 점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직영이라 그 네.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매 운동을 더 펼쳐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참. 자, 다음으로 대통령의 그 이스라엘 그 국민 석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납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 기사가 어디 났던데? 그 상황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뭐 아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아현 양하고 김동현 군 두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이라크 군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 지구로 가는. 네, 가자지구로 죄송합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을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그게 들었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영해로 가는 중이었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가자 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돼요? 네, 그 근처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계속 이제 내 말은 이스라엘이 관할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배들이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면서요. 이스라엘 영해냐고, 아니면 이스라엘 영해로 아까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갑니까? 지금 가자 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어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없는 데잖아요. 그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기 모니터링 선을 치고 네, 있는데 치고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 여기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 몰라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자 9호선에 탑승했다가 예. 한국인 국민 2명이 대통령의 일종의 그 경고 메시지로 예.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2명이 지금 인천공항에 귀국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무회의 때 나온 발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외교관 엘리트들이 이게 국민이 아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의 질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유승곤 실장이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외교적인 문제 아니 그래서 가자 지구가 그렇게 좀 위험하고 사실 가지 말라고 한 건데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납포된 거 아니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왜 갔냐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고위 관료직이라면 이스라엘에 항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못 해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활동가 2명이 그렇게 납포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막 고무탄 쏘고 그러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예. 다행히 빠르게 석방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뭔가 손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취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진짜 사과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인을 그렇게 납포할 때는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니까 한국인이 그렇게 잡아가도 돼! 라고 생각했으니까 쉽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 본인의 영예도 아니야. 그리고 납포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권을 무시한 납포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의해야죠. 외교관들이 더더욱이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빨리 해결해라. 이게 무슨 결례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과 애국이 있다 그러면 외교 라인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적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외교 라인들은 정말 다른 나라에 파견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그때 캄보디아 사태 났을 때 예. 그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도 사실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대로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세요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들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외교관들의 그 태도가 바뀔지 저 궁금합니다. 근데 워낙 관록이 길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온 그것 때문에 예. 관성 때문에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장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치인들이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일을 하면은 유연성과 그리고 우리 국민 중심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냥 현장에서의 고통과 피해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정치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마인드가 되게 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갖고 쭉쭉쭉 올라갔던 그런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관료적인 이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피해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쪄들어갖고 이제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었는 거 아닌지 제대로 한번 깨우침을 준 것이라고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좀 외교 라인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좀 젊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측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니까 혹시 이스라엘 반발을 불러올 거 아닌가라고 우려도 했는데 말 못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성과를 낸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올바른 정무적 판단이고 사실은 납포됐다는 사실이 보고됐을 때 그때 제가 한 방송에서 아니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예. 지금 유럽들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섰거든요. 그럼 반인도적인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나마 한국은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점잖게 대응을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요. 이 반 이스라엘 구호 선단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들이 납포를 해갖고 구금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압송을 하고 그러면서 해외로 추방할 건지 아니면 구금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분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질타하고 곧바로 수습 대책하니까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이 할 때는 일일이 다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제대로 좀 밑에서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목소리 안 내왔잖아요,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그냥 승인만 해주고 술 마시고 예.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관료들이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관성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좋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런 관록들이 너무 이제 낡은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투명하게 생방하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진짜 아직도 문자로 텔레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소통하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갖고 시스템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 한 해가 돼야 된다. 한덕수 총리 보세요. 50년 공직했는데 뭐가 남습니까? 예. 아 정말 똑바로 좀 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업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님? 그러게요. 아, 요즘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다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커져요. 예. 자, 다음에는 GTX 철근 누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시공사가 자체 점검 중에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그때 바로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인데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사고가 인지가 되면 우선은 이게 뭐 책임 공강이나 이게 누가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예. 우선 윗선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제대로 된 안전성과 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가야지 정상적인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감리도 사실은 문제 없음으로 판단을 했고 그랬다면서요? 은폐를 하면서 사실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2,000쪽 되는 보고서에다가 그냥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고 요약 보고도 않고 사고 보고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선거 나가려고 사퇴를 하고 나니까 MBC가 단독 보도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 뭐 현장 조사도 됐고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거기 관계자들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큰 문제 아니야. 쉬쉬 하고서는 그냥 가. 이런 판단 하에서 그냥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있었고 나름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삼풍백화점도 겪고 성수대교도 겪고 이러면서 이런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과 투명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통령도 이거는 엄중 대응해야 된다고 한 만큼 이제는 전수조사하면서 철근 누락된 데 딴 데 없는지 균열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문제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안을 세우고 그럼 보안공사만 하면 되는 건지 보안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다 같이 컨센서스 이루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역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 코엑스 때문에 오시는 많은 시민들 결국에는 계속 이거 뭐 창살도 있고 여기 천장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게 됐고 그 예.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됐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통이 좀 늦어지겠죠,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잠시 멈춤하고서는 쭉 다 봐야 되고 이게 지금 80개가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기둥 80개고 뭐 철근은 2,500개가 빠졌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는 오히려 또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한참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비용도 비용대로 늘어지고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대책으로 강판을 덧대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공사만 중단했어도 그러니까 지하 5층에서 멈췄으면 지금 지하 4층, 3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멈췄어도 굳이 강판 덧대 보강하지 않고 아예 철거를 하고 다시 할 수 있었을 텐데 보강을 한다. 이거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설왕설래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 예. 보강으로 철근을 둘러싸게 하면은 이게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조금 판단이 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해요. 예. 괜찮다, 그 정도면 보완된다라는 것부터 안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어떤 게 가장 근거가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 대안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이었고 그런 미팅을 하면서 지금 대안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감사도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 들어갔으니까 예. 이제 국정조사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예, 연결되겠죠. 아니면은 우리 10월 달에 국정감사까지 있는데 예. 일단 쭉 연결되면서 이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거는 뭐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뭐 이걸 정쟁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삼성역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정쟁화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국민의 목숨과 달린 건데. 그래서 이거는 더 정치권이 들여다보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현대건설이 왜 그러면은 은폐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숨겨갖고 보고를 했는지 이런 거 다 문제의 인식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안전한 시스템으로의 건설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쟁화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세훈 측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또 선거에 끌어들여갖고 정쟁하면서 일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믿고 그걸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보고 관련해서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늑장 보고 논란인데 네? 뒤늦게 인지하셨어요? 예, 4월 29일 날 처음으로 서울시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받으면서 5개월,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늦게 보고받아서 늦게 인지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 제대로 대처하셨는지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400페이지 보고서라서 내용 파악하기 어렵다고 철도공단이 지금 얘기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요. 예, 그 400페이지 보고서 보시고 오셨습니까? 저요? 예, 400페이지 전체를 보진 않았고요. 예, 저희 공무원 직원이 네. 그 밑줄 그어준 그 주요 대목은 읽어보고 왔습니다. 주요 대목은 보셨어요? 네, 네, 네. 네, 제가 10월 달에 보고된 관련 페이지입니다. 이거 카메라에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짜 숨은 그림 찾기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거 하루하루 일지를 보면 이거 놓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철도공단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건설 토목 현장에서 작업 일지 작성하고 감리 일지 작성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업 일지 매일 작성하고 감리 일지 매일 작성하면 그거 읽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 달에 한번 묶어서 갔는데 일지에 명확하게 51차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전체로 돼 있어요. 철도공단은 왜 안 읽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저희들이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쉽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예, 아니로 대답하세요. 읽으셨어요, 안 읽었어요? 예, 못 읽었습니다. 자, 법에 정기보고서 매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국토부 장관님 이거 파악하고 오셨어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이 페이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합니까? 의원님, 그렇게 막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현재 109에서 아니 이 얘기를 409까지 목소리 안 하면 높이게 돼 있어요. 이게 삼성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한 권이고요. 이게 4권짜리로 돼 있습니다. 409면. 또 하나 얘기는 의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면 요약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저는- 실패 사례 보고해야 자,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시 두둔 안 할게요. 서울시도 보고 행태가 좋지 않았어. 철도공단 두드러려고 내가 하는 게 보니까. 아닙니다. 근데 철도나 문제가 있죠. 철도 문제가 없다고 철도공단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자, 서울시하고 철도공단 일하는 태도 안 좋아요. 제가 엄호 안 할게요. 중요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든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서만 사소한 보내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안 읽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절차 하나씩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시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측면과 그다음에 매우 많은 양의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 못한 철도공단의 문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가려냐는 게 핵심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자, 국토부 찾는 장관님, 겁니다. 제가 근데 문제 제기 하나 할게요. 왜 타자적으로 얘기하세요?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 감독 최종 책임이 누구예요? 아니 장관이 책임 최종 지는지만 보고도 안 넣는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보고도 안 넣는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GTX A 사업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책임도 짓죠.
뭐 일일 보고서가 보통 한 400쪽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내용을 넣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그걸 맨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광펜 칠해가면서 이거 급하다라고 해야지. 거기다 넣어놓고 왜 못 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요약 보고도 해야 되고 실패 보고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 하고 별도 보고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냥 끼워놓고 그냥 보고하고 니네들이 알래면 알고 말래면 말아라. 이런 무책임한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주장하는 거는 국토부랑 국가철도공단이랑 12번의 현장 점검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균열 점검도 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열차 투입 전에 최종 검점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다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윗선에서 인지가 늦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우선순위, 핵심, 요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와, 정말 언제 또 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괜히 과도한 불안만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불신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엔 정치 혐오나 아니면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불안과 갈등만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제가 있으면, 사건은 발생했으면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빠르게 잘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은폐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번에는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그쵸.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유명한 그 체포조를 폭로를 했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을 또 폭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결국 윤석열의 탄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정말 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계신데, 특검에 출석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국민들을 걱정할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되게 신뢰했었거든요. 예. 뭔가 듬직하고 정말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 소신껏 되게 할 말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예. 했었는데, 그래도 특검이 피의자로 참고인도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홍장원 그런 차장의 입장이 뭔가 변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런 좀 의문은 드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보도가 되는 잘 걸 지켜봐야겠죠.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당시 국정원이 이제 계엄 관련해서 미국 CIA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국정원장에서 홍장원 차장 그리고 직원으로 넘어가는. 예, 예. 근데 홍장원 차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그 관련 메시지를 들은 바도 없다. 모른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JTBC 단독 보도인데, JTBC가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한 게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홍장원 차장이 김태호 실장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는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특검에서 국정원 관련자 40명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명을 조사했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미국 측에도 사실은 입장이나 이런 거 소통이 안 된 상태로 일방으로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측에서는 국정원을 통해서 미국의 CIA랑 접촉을 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홍장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사실은 이거 국정원이 지금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는 곳이 맞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은 피의자로 소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더 팩트를 봐야 되는데, 지켜봐야죠. 우선은 예. 홍장원 차장은 본인은 그 문건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한 것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중립적으로 보고 아무래도 아니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대통령이 이런 가짜 뉴스를 또 비판했습니다. 중국인이 강남집 싹쓸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니까 예. 해당 언론사에서 사과를 냈습니다. 예. 가짜 뉴스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 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인 강남 아파트 싹쓸이 보도와 관련해 경제신문사가 결국 임직원 일동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경제매체는 별도 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콘텐츠로 정부 정책과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차의 기습 매수 물량 싹쓸이 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부동산 시장 내 외국인 매수 흐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작됐지만 제목과 표현 방식이 특정 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조회수와 주목도를 지나치게 의식한 제작진의 판단 미숙과 내부 검수 시스템의 미비가 문제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팩트의 심각한 오류를 확인한 지난 17일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며 국토교통부 통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콘텐츠를 다시 제작해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서울경제TV고요. 네. 실제로 보도를 했다가 곧바로 내리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전월세 난이고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지에서는 이것을 보도 확대하면서 선거 앞두고서는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나 보수지에서는 결국에는 스폰 받는 데가 다 대기업이고 그러다 보면은 진보보다는 보수에 대한 그런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 보니 경제지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사실 또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심지어 팩트 체크도 안 된 5명이랍니다. 지금 보면. 예, 5명. 5명.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싹쓸이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집합 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에 예. 불과한데 그 기사에 보면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900채였군요. 네, 900채. 944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그거 보면 저도 얹잖아요. 아니 결국에는 이렇게 강남의 집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중국인들이 다 싹들이해? 이거는 좀 부당하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부동산을 다 선점하는 거는 이거는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기사죠. 누구나 보면. 대통령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 대통령이 아니 경제 언론인데 왜 혐중을 부추기냐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의 그런 부동산 매수에 사각지대가 있어갖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블룸버그가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은 국민 배당금 얘기하면서 보도된 것이 그 블룸버그의 보도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갖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블룸버그가 다시 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정보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정정보조를 해서 초과 이윤에 대한 게 아니고 초과 세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조금 과잉 대응하고 기사가 좀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커렉션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선 칭찬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서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팩트 체크하고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데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틀린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면 틀린 거는 정정하고 편집하고 예. 그리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내부에서 당연히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사고가 들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악의적이다. 악의적인 거는 그래도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